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좀 자주 받는 질문이 이제 면접 답변을 준비를 하는데 잘 안 이어져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험생들이 보통 이게 답변을 먼저 작성을 하거든요. 답변을 먼저 작성을 해.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는데 이 암기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접 채점 성적 평정표가 있어요. 제 교재에도 있잖아요. 자가 진단하는 법에서. 그거는 이제 점수폭은 전문가들마다 다 다른데 거기 있는 항목들은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일 감점폭이 큰 게 이제 외운 답변이 표시가 난다. 이제 이게 감점폭이 제일 커요. 아니 그럼 뭐 답변을 외워서 얘기를 하지 그러면 미리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즉흥적으로 하라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외운 답변 표시라는 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솔직 담백하게 나의 가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미리 틀에 박힌, 제가 그러잖아요. 대인원 면접 학원에 가는 게 제일 독약이라고. 거기서는 획일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틀이란 게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럼 이제 그 틀에 갇힌 형태로 무언가 일정한 답변을 만들고 일정한 답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틀이란 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는 거를 이제 떠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 눈알이 요쪽 특정한 방향을 향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제 기억을 떠올리려고 얼굴이 인상이 풀어지면서 멍을 때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막 틱 증상을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준비한 정형화된 틀에 갖춘 어떤 답을 억지로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감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질문했을 때 내가 원활하게 답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제가 연습량이라고 했잖아요. 연습량이 받쳐주고 이제 여기에 이제 완전히 기억할 정도로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습량이 이제 본질적인 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회 세미나나 강연 요청 받으면 1시간짜리 강연 요청 받으면은 300시간을 투자해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하고 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안 하잖아. 근데 간혹가다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저 진짜 막 달달 외우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연습량의 기본 전제 조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뭐 예를 들면 세미나 가서, 학회 세미나 가서 제가 뭔가 강연을 한다, 뭐 예방범죄 관련을 할 때는 그거는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요. 제 가치, 제 업무상, 제 직무상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물. 근데 지금 수험생들 대부분의 문제점이 전부 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인원 학원에 가서 획일성이 문제라고. 일정한 틀에 그 자신의 답변 내용들을 그냥 가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필하라고 얘기하고 막 그거를 이제 수식어구를 갖다 붙이라고 하고 이제 화려하게 뭔가를 이제 본인의 가치 철학은 감추고 이제 뭔가 잘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를 막 어필하려고 하라거든. 이 전부 다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가치 철학이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이라고. 자신의 가치 철학이 반영되는 거는 심층면접 구성 원리에 따라서 답변의 구성 원리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구술로 하는 논술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근거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그 근거에는 인식계기점의 구체화, 감정선, 내 삶의 변화 등의 필수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층면접 프로세스 개발하는 우리가 뭐가 만든 구성 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직 같으면은
이제 수사를 진행할 때 범죄자를 신문하잖아. 어? 신문할 때 이 사람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갈 때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근거 요소를 필수적으로 넣게 돼 있다고요. 예. 이런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사실관계, 어필하고 싶은 사실관계를 나열하라 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전문적인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영화 배우나 연기자들이 대본을 받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예. 대본을 받아가지고 연기를 하라 이 말이거든. 연기자들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자기의 이야기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꾸며댄 내용을 연기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버버벅거리고 기억은 안 나고 머리는 백지화처럼 돼버리고 말은 하는데 행소수설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게, 선생님, 그래서, 원장님,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준비는 했는데, 그게, 제대로 말문이 안 나와요. 이러거든요. 그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어체랑 문어체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편안하게 할 때는, 이제, 내용 전달을 쉽고, 직관적으로 잘 전달해. 근데 이걸 글로 쓰라고 하면 막 형이상학적인 막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막 사람 평소에는 쓰지도 않은 단어들을 막 넣어가지고는 뭐 어디 사극 대사에나 나올 법한, 아니면 이제 뭐 대학 전공서적에 나오는 그런 문구 같은 것들을 막 어려운 단어를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어체가. 그럼 이제 구어체랑 문어체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문어체로 작성한 걸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자기는 원래 구어체가 쓰는 방식이 이거랑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판단을 내립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는 몰라요, 이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 코칭을 해줘야 돼. 이 뉘앙스의 차이점들을 짚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필기 공부하듯이 단어 그 자체나 문구 그 자체를 외우려고 해요. 본인이 작성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들 저기 이 구두로 치는 테스트 중에 심층 면접 말고 완전히 성격이 반대인 시험이 뭔 줄 알아요? 오럴 테스트예요. 오럴 테스트. 오럴 테스트는 이제 보통 의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병원에 그 면접 그 시험을 칠 때 전공 지식에 대해서 직접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에서 배운 형사법이나 헌법이나 뭐 범죄학이나 이런 그 객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범죄 예방 범죄, 그러니까 뭐로 물어보면 될까? 죄형법정주의, 실질적인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개념이 가지는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도입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왔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증문즉답을 해야 되는 지금 심층 면접에서 이제 말로 듣고 말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오럴 테스트거든. 근데 심층 면접은 그랬잖아요. 지식 자체를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이쪽은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그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정당방위 요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필기에서 다 검증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럴 테스트는 아니라 했잖아. 근데 그것도 비전문적인 학원에서는 막 봐라,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뭐 형사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전공 지식 전부 달달달 외워가야 된다, 뭐 이런 호소를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준비하는 심층 면접은 그런 개념은 아닌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말로 그런 전공 지식을 설명하는 게 어려워. 선생들이나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듯이 지금 내가 준비한 답변을 단어나 문구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얘기해야지 이래 버리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 이거는. 그럼 방법은 뭡니까? 각각의 방법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런 대인원 면접학원 가지 말라고.
그럼 다 간단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심층 면접이라는 게 가치 기준점에 대한 이제 그 철학적인 시험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인데, 그거를 막 뭐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뭐 800명 모아놓은 데서 어떻게 그거를 개별 가치관을 도출시킬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그리고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그게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돼 본 경찰 퇴직자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분들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들이지. 맞잖아. 그럼 본인의 가치관이 투영된 거를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제 주입시키겠지.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직무선입견이라 했잖아요. 그게 틀이에요, 틀. 근데 좀 가지 마.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야. 붙기는 붙지, 당연히. 대부분 다 이런 데를 가니까 붙기는 붙어. 요행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그 면접관들도 구분이 안 가든 이런 데서 똑같이 틀에 박힌 거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그냥 너무 틀에 박히거나 획일화된 거를 걸러내고, 결국은 뭐예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현직에 가서 문제가 돼요. 현직에 가서, 그러니까 심층 면접에서 우리가 애초에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으로 그냥 당락을 잡으면 되는데, 심층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와서 얼마나 경찰 업무에 적합성을 가지고 잘 적응할 건지, 그걸 이제 테스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층 면접을 그 면접 시험의 취지에 맞게끔, 구성원리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이 훈련 기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말하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는 틀에 박힌 형태로만 달달 외워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현직이 되고 나서, 우리 지금 이 질문에 다 들어와요. 나중에 이제 뭐 현직자로 생활함에 있어서 뭐 이러저러한 직무상의 어려움이나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게 전부 다 질문에 있는 거잖아.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심층 면접을 보는 건데, 시험을 보는 건데, 그걸 전부 다 틀에 박힌 형태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우연히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현직에 가니까 막 자기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럼 멘붕이 와서 그냥 그만두고 뛰쳐나가거나 적응 못해서 오히려 사고 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 문어체가 달라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이미 해결 방법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 공부하듯이 단어나 문구를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은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올려드릴게요. 멤버십, 만상통 멤버십에서 올려드리고, 왜냐면 이게 또 따라하거든. 따라요. 부친장 따라해요, 진짜. 학원가에서. 따라하니까 제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거 상관없지. 근데 그 부분만 자기식대로 빼가가지고는 또 자기들 그렇게 대인원 모아놓고 하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그걸 막 변질시켜. 전에 얘기했잖아. 경찰 조에서 한 조가 이제 다 합격하는 사례가 2017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같이 대인원 학원에서 틀에 박힌 형태로 준비를 해가야 조별 다 같이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면접관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잖아.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그게. 면접관들이 바보야.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경찰,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 집단에 들어가서 그 정도로 직무상 훈련이 된 사람들이, 뻔히 수험생들이, 일기 수험생들이 5명이서 서로가 짜가지고, 그거는 이제 서로가, 단체 면접이라는 건 이제 비교 대상군을 놓고 이 사람이 더 나은지 이 사람이 더 나은지 비교를 하려고 시험을 치는 건데, 그거를 서로가 짜가지고 뭐 서로 돕고 뭐 이렇게 서로 적당히 하는 거에 눈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조는 다 떨어지는 거야. 면접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되고 싶은 경찰 선배들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지 그게. 일반인도 그게 안 속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뻔히 짜고 치는 보스톱인 거 눈에 보이는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답답해서. 요 각각의 대책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멤버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제가 일기적으로 했잖아요. 일기 한번 쫙 읽어봐요. 제대로 작성된 일기를 제대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토론 프로그램 많이 보고, 그
그 다음에 내가 면접관이라면 나에게 어떤 점들을 궁금해할지 한번 작성해보고, 그러면 솔직히 전문가한테 코칭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가치 철학이 제대로 도출이 안 되고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가치 기준점들이 사실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됐는지 내가 추적해서 스스로 파악이 안 되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런 대인원을 놓아놓고 하는 데서 그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그게? 안 돼. 그죠? 이상입니다.